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수능은 어떨까요? 앞에서 내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신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수능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수능형 시험이라고 적어놨죠? 수능형 시험이라 해놨지만 그냥 거의 수능밖에 없어요. 이렇게 출제되는 시험들은 아마 전 세계에 수능밖에 없을 겁니다.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수능밖에 없어요. 수능의 평가 요소는 암기가 아니에요. 일단 수능이라는 시험, 이전에 있었던 시험이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가 암기 위주의 시험이었단 말이죠. 그 암기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나온 게 수능이기 때문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시험을 하겠다. 라고 이제 사전적 의미가 있기는 한데 그 안에 있었던 취지가 암기 말고, 단순 암기 말고 너가 머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가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학력고사에서 탈피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신처럼 암기 요소를 최대한 뺐어요. 이 수능은 암기 요소를 최대한 뺀 시험이에요. 그래서 얘는 평가 요소가 시험지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조건이라던가 어떤 제시문이라던가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뭐를 읽고 뭐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시험지에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암기가 아니고요. 물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암기 요소가 있기는 해요. 뭐 국어도 일부 이렇게 암기 요소가 있죠.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절대 다수는 암기 요소를 최대한 뺐어요. 암기에서는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텐데 대비의 기본 전제가 뭘까요? 만점이겠죠.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고 새로운 걸 봐도 상관이 없고 어려운 게 나와도 상관이 없고 신유형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대비죠. 그죠? 그잖아요. 모르는 문제 나와서 이건 내가 모르는 거니까 못 풀어. 이건 대비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정답의 기준. 자, 누가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까요? 수능은 교수님께서 집도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인력이 들어가긴 해요. 교사님들도 들어가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언하시는 분, 이제 뭐 검토위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를 직접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다 교수님이세요. 그 과목 분야에 맞는 교수님들께서 집도를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랑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 내신에서 출제를 하시는 분은 저희와 안면식이 있죠. 저희를 알아요. 그리고 저희를 직접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약속이 가능해요. 야, 얘들아, 딸기는 파란색이야. 알았지? 명심해, 파란색이야. 약속이 된 거예요. 그 학교에서 이 출제자와 이 출제자의 수업을 들은 학생 사이에서는 약속이 성립된 거잖아요. 딸기는 파란색이라고. 근데 여기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도 딸기는 파란색이야. 라고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이게 지금 약간 제가 수능 국어 강사라서 수능 국어에 맞춰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지만 수능도 마찬가지거든요. 배경 지식? 아닐걸요. 배경 지식과 상관없는 실제 과학적 사실과는 반대되는 그런 것들도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약속이 안 되어 있으면 자, 기준이 이겁니다. 시험지에 주어진 정보가 기준이에요. 딸기는 파란색이다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시험지에 딸기는 파란색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지 제시문에 나와 있어요. 또는 뭐 조건으로 주겠죠. 단 딸기는 파란색인 것으로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준다고요. 시험지가 완성형이에요. 시험지에 모든 필요한 기본 전제와 기준을 다 깔아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의 기준인데요. 세 번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 시험 범위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교과서예요. 교과서.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수능이 풀리나요, 술술? 절대 아니죠. 형식적 시험 범위고요. 그거는 실질적인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수능의 실질적인 시험 범위.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무슨 의미냐? 자, 아까 내신이랑 좀 비교를 해서 무제한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내신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은 어딘가에 출처가 있어요. 출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 빛을 보고 있는 애들을 잡아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수능은 세상에 없던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세상에 없던 문제가 수능에 처음 나와요. 뭐 쉬운 문제 말고 보통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 국어는 거의 다 새로운 문제죠, 그죠? 새로운 문, 새로운 작, 새로운 유형의 문제 다 새로운 게 나오죠.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어떻게 대비해요? 그러니까 내신처럼 공부하면 평생 공부해야 돼요, 평생. 만점 절대 못 받아요. 대비 어떻게 하죠? 자, 무제한인데 대비 어떻게 하죠?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이런 미지의 문제가 나와도 우리 눈에 똑같아 보이면 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처음 보는 문제인데? 처음 보는 문제여도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알면, 정답을 만드는 방식을 알면 어차피 똑같은 문제라고 알 수 있어요. 새로워 보여도 포장지만 바꾼 거거든요. 내용물은 똑같고. 이게 수능을 대비하는 핵심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수능 공부할 때 기출문제 풀잖아요. 기출문제 왜 풀어요? 기출문제 맨날 강조하잖아요. 기출문제 뭐 여러 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보통 한 바퀴 돌리고 나면 이제 안 보려고 그래요. 왜? 문제 기억이 나니까. 정답 하니까. 아유, 저 이거 알아요, 문제. 이거 내용 다 기억나요. 어쩌라고요? 님들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기출 풀어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출에서 뭘 얻어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기출 풀어본 거 어쩌라고요? 그래서 기출 풀어봐서 뭘 얻었어요? 아니, 새로운 문제 던져주면 왜 못 푸냐고요? 자, 그 이유가 물론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는 기출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출제 원리가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수능 국어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단 한 번도 출제 원리를 바꾼 적이 없었어요. 그거를 찾는 거고, 그거를 느낀 거예요. 기출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네. 역시 똑같네. 그러네. 똑같구나. 그래. 역시. 수능은 항상 똑같아. 그게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풀어보지 않은 미지의 문제도 뭐 어차피 똑같겠지 라고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돼요.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뭐죠? 이게 대비죠. 이게 대비예요. 이게 수능 대비입니다. 뭐가 나오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이게 대비예요. 지금 약간 추상적으로 힌트만 좀 많이 던져드렸어요. 이제 좀 더 세 번째 영상에서 각 과목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영상으로 공개적으로 이게 공개적으로 이제 이 내용이 퍼지는 거다 보니까 제가 제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저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숨기고 만약에 이제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일깨워드리죠.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일깨워주죠. 학생들이 배우고 학생들이 퍼뜨려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제 입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서 어느 정도 다양성 정도만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죠.